우리가 이 수업을 왜 하는가? 뭐든지 하려고 하면 희한하게 심리적인 저항감이 있어요. 책도, 그림책도 내가 읽고 싶은 거, 존 버니 해물 책을 보든, 뭐, 앤서니 브라운 그림책을 보든, 그건 재밌는데, 교재로 떨어지는 건 이상하게 재미가 없고, 이걸 읽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심리적인 저항감이 생겨요. 그리고, 말하기 교육을 꼭 해야 돼? 나조차도 이런 거 싫은데.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우리 이거 하지 않아도 사실은 교실에서 유아와 상호작용 의사소통 너무 잘 돼요. 지금까지 별 문제 없으셨죠? 그리고 어쩌면 그 유아들과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덮음을 하고자 하는가? 이것은요, 수업 시간 안에 의사소통, 그리고 유아들과의 상호작용,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꾸자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낮게 하자. 우리 수업 시간 안에 의사소통, 상호작용, 이걸 더 낮게 하자는 거고요. 유아들 개개인의 전달력과 자신감을 좀 강화시켜주자 하는 수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에 사실 보면 이런 아이들 꼭 있어요. 그죠? 말을 하다마는 답답해요. 바빠 죽겠는데. 또 입 다물고 절대 말 안 해요. 왜 말 안 해? 그 옆에 친구가 말해줘요. 얘 원래 이래야. 얘 원래 이래야. 1년 내에 말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또 바빠 죽겠는데. 횡설수설요. 왜 횡설수설하는지 아세요? 공감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공감력이 떨어져서 지금 그 분위기 아니거든? 근데 이러는 거예요. 또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표현력이, 이 아이가 감정적인 표현을 더 많이 한다면 좀 더 대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또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귀가 아파요. 수업 진행을 못해요, 얘네 때문에. 그리고 얘네는 과연 수업을 잘하는, 말을 잘하는 아이인가? 그렇게 볼 수는 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발표력, 리더십 수업을 할 건데, 사실 우리 선생님들도 때로는 심리적 저항을 느끼듯이 유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호야, 이거 원장님께서 갖다 드리고 와. 그럼 걔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두려워요. 내가 갔는데 내가 너무 조금 해서 나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둘째, 막상 갔는데 원장님께서 너 왜 돌아다니고 있어? 그러면 또 어떡하지? 실체 없는 두려움에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선생님 얼굴만 그냥 마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한테 왜 말끝이 흐려? 똑바로 말해봐. 그래서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하니? 더 크게 말해봐. 지적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오히려 동기부여와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거는 말이야, 그래, 큰 소리로 말하는 게 좀 잘 안 되지, 이거를 하는 거는 말이야, 네가 선생님을 배려해 주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큰 소리를 이렇게 막 따라하고 해야 선생님이 네 생각을 더 잘 알아들을 수가 있고 친구들이 네 얘기를 더 잘 알아들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주는 거야.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거야. 큰 소리로 따라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같이 하는 건 네가 나를 도와주는 거야. 라고 할 때 아이들의 마음이 더 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동기부여와 이런 게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발표력 리더십이라는 거는요. 자, 왼손으로 전달력, 시작. 전달력, 그리고 오른손으로 자신감, 시작. 자신감, 하는 게. 그래서 발표력을 통한 리더십을 강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업은요, 준비 자세가 필요해요, 항상. 준비 자세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표정은 밝게, 눈빛은 생기 있게. 뭐라고요? 표정은 밝게, 눈빛은 생기 있게. 생기 있게. 자, 이게 우리 수업의 준비 자세예요. 그리고 표정은 밝게, 눈빛은 생기 있게 하는데, 순간적으로 누구라도, 유아들이든 우리 선생님들이든 순간적으로 힘을 빡 하기 위해서는요, 이 구호의 힘이 상당히 커요. 태권도 할 때도 제일 먼저 구호를 하죠.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그게 뭐냐면은요, 혼자는, 이 중에서 누가 대한민국 그거 구호하실 분 계세요? 대한민국 이거 봐, 아무도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대한민국. 이게 뭐냐면 동료 효과예요. 옆에 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호는요, 동료 효과. 옆에 누가 있어? 안정감을 가지고 내가 자신 있게 해요. 구호를 큰 소리로 하고 났을 때 유아들이 제일 먼저 속으로 드는 생각,
뭐든 되게 크게 했다. 우와. 순간적인 성취감, 응집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열기 힘든 아이들한테 먼저 어떻게든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게 한다는 거. 그러면 만 3세 반은요, 뿜! 리더 뿜을 하는데 어떤 의미냐면요, 요런 느낌, 딱 요런 느낌이에요. 화이팅! 이거예요. 자,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해보실게요. 처음엔 손을 흔드세요. 시작! 화이팅! 그 느낌 그대로 만 3세 반은 뿜! 리더 뿜! 시작! 뿜! 리더 뿜! 만 4세 반은 하나 더 하는 거예요. 동작이 위에서부터 생각 뿜! 발표 뿜! 뿜! 리더 뿜! 시작! 생각 뿜! 발표 뿜! 뿜! 리더 뿜! 7살은 좀 더 해야 돼요. 형님 반이니까. 어떻게? 생각 더! 발표 더! 뿜! 리더 뿜! 시작! 생각 더! 발표 더! 뿜! 리더 뿜! 예, 이거예요. 자, 그리고 수업을 하다가 1주, 2주, 3주차 이제 수업이 다 다른데요. 주차별 수업 중간중간 사람은 누구나 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벌써 몇 명 보여요? 누구나 사람은 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정신을 돌아가게 하는 요법이에요. 순간적인 주의 집중과 순간적인 분위기 환기.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가. 1주차에는요. 자존감 높게 발표. 지우야 거기 생협을 이제 내려놓고 선생님 봐. 이거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자 지우는 자존감 고 시작. 자존감 높게 발표 시작. 자존감 높게 발표. 2주차 수업을 우리가 만약에 하고 있어요. 애들이 막 서로 껴안고 손을 벌써 안 놔요. 그러면은 자 우리 친구들 리더십 구호 시작. 리더십 있게 엄지손을 들고 리더십 있게 발표. 그 다음에 3주예요. 3주 자신감 있게. 자 자신감 구호 시작. 자신감 있게 발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려운 거 혹시 있으세요? 네, 참. 거의 뭐 130 이상만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뒤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용기 있게 큰 소리로 발표를 했어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응지 활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응지 활동이라 하면 응원과 지지예요. 요거는 간단히 박수로 할 수 있어요. 최고 박수는요, 이제 5살 친구들은 늘 4살 때는 항상 최고가 이거다가 이제 5살 되면 이렇게 슬슬 올라오죠. 최고 박수 시작! 짝짝짝 최고!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우리 선생님들 송혜교팀 마음에 드세요? 우리 선생님들 송혜교팀. 자, 우리 선생님들은 김태희팀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송혜교팀이 김태희팀을 향하여 최고 박수 시작! 짝짝짝 최고! 그럼 김태희팀은 송혜교팀을 향해서 칭찬 박수를 하시는데 짝짝짝짝짝 칭찬 시작! 짝짝짝짝짝 칭찬! 최고 박수는 나한테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짝짝짝 최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큰 소리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한다. 오, 생각보다 소리도 확 컸어. 오, 이럴 때 바로바로 박수 보상 효과 주고 가시면 되고요. 뭐 연령별로 뭐 나눠서 쓰셔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쓰셔도 되고. 잘해 박수는요. 자, 잘해 박수는 박수 2번. 아싸 잘해 아싸 잘해. 시작. 아싸 잘해 아싸 잘해. 필요한 박수 있으세요? 얼마든지 쳐드릴게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어차피 우리 뒷모습밖에 안 보여요. 뭐 하나 더 해보자고 얘기하셔도 돼요. 자, 제가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얘를 데려오고 싶었어요. 얘를. 지방 어디를 갔더니 앞에 선생님들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밖에서 전쟁이 나도 우리는 시간 안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집중을 다시 한번 이제 하시는데요. 자, 덕분 하나밖에 없는 우리 덕분 이 수업 교재는 뭐 이미 다 받으셨죠? 수업을 지금 2주까지 다 끝나신 원. 아직 이제 초반 시작하고 계신가요? 네, 초반 시작하고 다 끝나고 오신 거 아니죠? 자, 교재 연령별로 있고요. 부모님 가이드북, 교사 지침서와 지금 받으신 게 교사 지침서고 CD 받으셨어요? 네. 못 받으신 분은 이따가 나가실 때도 받으시면 되고요. 우리 프로그램은 방송 프로그램 지원되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면 시간이 자꾸 늘어나요. 그죠? 네. 자,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월안이 소장님께서 월안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혹시 나 좀 월안 작성한 거 좀 급한데 그러면 연간 교육계획안을 보시면 누리과정 영역별로 다 좀 디테일하게 연간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썰미 좀 있는 선생님들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미리 연간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땡겨서 월안 작성하는데도 도움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령별로 프로그램이 4월 교재부터 확 달라져요. 일단 3월 교재는요. 발표력의 기본을 다뤄요. 발표력의 기본을 다뤄서 3월 교재에 대한 기본 수업은 교육은 다 이제 받으셔야 수업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으세요. 아, 이걸 이렇게 이 페이지를 이렇게 풀으라는 거야? 이거를 꼭 이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발표력의 기본은 복식호흡, 모음운동, 끊어 읽기 강조하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3월은 패턴이 같아요. 패턴이. 그런데 4월부터는 교재 내용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은요. 우리 이제 만 3세반 같은 경우는 복식호흡과 발성, 발음을 10단계까지 쭉 진행이 되고요. 이제 만 4세반은요. 듣고 말하기, 소리 듣기, 어떻게 크게 말을 하는가 작게 말을 하는가 표현 듣기 저 사람이 얼굴 근육 얼굴을 뭐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말을 하는가 손을 올리면서 말을 하는가 그 사람의 표현을 좀 집중해서 듣는다든지 경청 듣고 말하기가 단계별로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7살 만 5세반은요 몸으로 말하기 들으면서 말하고 또 때로는 질문하면서도 말하고 근거를 들어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연령별로 내용이 이제 좀 달라져요. 4월부터는. 그런데 3월을 이제 좀 페이지마다 혹시 나 우리 1주차 2주 했는데 지금 내가 분위기상 손을 못 들었어. 그런데 나 2주까지 수업 끝냈거든요. 하시는 선생님이 계셔도 아, 저 페이지 저 의도였구나. 나는 저대로 했구나. 아, 저 페이지 저런 부분을 내가 놓쳤구나.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재가 1, 2, 3, 4주 주차별로는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가 요거를 설명드릴게요. 첫 주에는요 무조건 자존감 높게 자존감을 표현하는 한 주예요. 말하기 교육이요 자존감이 떨어지면은요 남들 앞에 입이 안 열려요. 그래서 나라도 괜찮아. 나 이런 점이 있지. 맞아. 자존감을 찾고 표현하는 한 주예요. 그러면 둘째 주는요 리더십. 우리 모두 여기서도 다 리더십 어떤 리더십이든 다 있어요. 노래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진 분도 계시고요. 정말 사람들을 잘 챙기는 분, 이런 분도 계시고 감성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도 계시고요. 누구나 유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유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강화하고 부족한 점은 좀 더 보완하는 거. 그래서 이따가 우리 교재를 보시면 저래서 저렇게 구성이 됐구나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3주에는요 자신감 있게 표현하기. 자신감 있게 거기는 좀 용기가 필요해요. 3주차가 되면 내가 우리 앞에서 봤던 동화의 캐릭터 중에 어떤 역할을 한번 도전해 볼 것인가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거를 역할, 감정도 생각해보고 내가 직접 한번 표현도 해보고 연습도 하고 그리고 4차시가 되면 역할극으로 이어져요. 이 역할극으로 간다라는 건요 앞에 자존감, 리더십, 자신감을 다 포괄하는 확장하는 한 주예요. 그리고
방송을 활용하는 거는 또 이제 실전으로 한번 해보기도 하죠. 그리고요, 말하기 발표력에서는요, 사실은 이 거울을 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을 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거울을 봐야 되고, 또는 녹음을 해서 들어봐야 되고, 녹화도 해서 이렇게 한번 볼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 대고 해보고, 그것을 아이들과 함께 피드백도 해보고, 그렇게 표현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 4세반을 한 달치를 우리 같이 시연을 한번 해볼게요. 괜찮으시죠? 네네. 자, 그러면 프로그램 시작에 우리는 시작과 끝에 항상 구호를 먼저 외쳐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이제 각인 효과를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덮음 시작하는 거야. 자, 덮음 구호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각인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입을 떼기 어려운 친구들한테도 구호의 힘을 통해서 입을 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시그널처럼 시작하는 구호가 만 4세반은 뭐였죠? 생각 뿜, 발표 뿜, 리더 뿜 이거였어요. 그쵸? 다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시작! 생각 뿜, 발표 뿜, 리더 뿜 했어요. 그러면 요렇게 교재의 첫 페이지는 노래가 나와요. 요거 CD도 있는데요. 요거 노래로 아이들과 수업하셨어요?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이 이미 하셨어. 자, 그러면 한 번만 해볼게요. 호기심, 저는 요 페이지는요, 선생님, 자유롭게 율동을 만들어서 이제 하시면 돼요. 되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호기심을 느낌표, 어? 뭐? 느낌표 하나? 뭐지? 왜지? 물음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느낌표 하나, 물음표 하나. 느낌표 하나, 물음표 하나를 만드시고, 그대로 뿔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률은요, 뽀뽀뽀 노래 아시죠? 그 음률이에요. 자, 그러면 다 같이 해볼게요. 호기심 많은 친구 웁니다. 생각도 많이 해요. 호기심 많은 친구 웁니다. 동화책도 매일 봐요. 호기심 우리는 꿉니다. 호기심 친구 에디슨 이끄는 힘 꿉니다. 친구 쉽죠? 이거 선생님들께서 그냥 조금씩 이렇게 맞춰서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해보고 갈까요? 네. 호기심 이렇게 뒤에 보이시죠? 자, 다 같이 시작. 호기심 많은 친구 풉니다. 생각도 많이 해요. 호기심 많은 친구 풉니다. 동화책도 매일 봐요. 호기심 우리는 풉니다. 호기심 친구 에비슨 이끄는 힘 풉니다. 친구.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께서 조금씩 변형해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말하기 발표력 수업에서는요, 늘 이 발성과 관련한 놀이식의 접근이 좀 필요해요. 논리적인 지지. 왜, 친구야,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이걸 큰 소리로 하면 선생님이 네 생각을, 네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 네가 나를 배려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도 큰 소리로 하자. 심리적인 지지. 또, 재미있게 노래로도 한번 해보자. 발성, 신체적 지지. 또, 재미있는 게임을 갖고 왔어요. 막 풍선도 불어요. 막, 촛불도 꺼요. 게임으로도 지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유아들을 지지를 하면서 하는데요. 요거를, 노래는 다 아시죠? 그런데 요 노래가 입모양과 발성에는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표정 밝게, 눈빛 생기있게. 표정 밝게, 눈빛은 생기있게. 그리고 입모양은 정확하게 해서 노래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실게요. 시작! 송알송알 쌀잎에 은구슬 조롱조롱 거미줄에 옥구슬 대롱대롱 풀잎마다 총총 방긋은 눈꽃잎마다 송송송. 네, 그래서 오 발음을 할 때도요, 오를 야무지게 오 하는 거예요. 시작! 오 이렇게 해서 송송송. 그래서 이 노래는요, 발음을 신경 쓰면서 노래 한번 불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좀 많이
조금 더워지는 것 같죠? 네, 좀 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책에 보면 동화가 나와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 오늘 있잖아. 에디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에디슨이 어떤 에디슨이냐면, 호기심 쟁이래. 그냥 호기심 많은도 아니고, 호기심 쟁이래.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엄청 호기심이 많다는 그런 아이인데, 그런데 친구들은 호기심은 또 뭘까? 하면서 저는 호기심을 이렇게 정의를 해줬어요. 외무어 활동으로 정의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외무어 활동이요, 아주 유익해요. 기본 생활에서부터.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호기심이라는 건 말이야, 궁금해서 알고 싶은 마음인데, 이런 거야. 그러면서, 자, 우리 친구 선생님 따라 해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몸짓 언어를 같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일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다시 한번. 외모어 호기심이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바로 호기심이야 라고 계속 강조를 해놓고요. 자,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는 이 동화를요, 이왕이면 좀 실감나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4차시, 3차시 이렇게 역할극으로 이어질 때도요, 아이들이 이제 빨리 감을 잡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엑센! 하고 불러줘 봐봐. 그럼 선생님이 이야기 시작해줄게. 에디슨은 말이야, 아주 위대한 발명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릴 때부터 호기심, 왜 그럴까? 무슨 일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 호기심이 아주 많은 친구였대. 그런데 6살 때, 우리 친구들처럼 똑같이 6살 때 일이었어. 에디슨이 저녁이 늦었는데도 집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는 어땠을까? 걱정이 됐겠지. 걱정이 된 엄마 아빠가 에디슨을 찾으러 나섰어. 아빠가 걱정이 된 목소리로 불렀지. 에디슨! 에디슨 어딨니? 아무리 불러도 에디슨이 나타나지 않아. 엄마는 더 걱정이 돼서 불렀지. 에디슨! 얘가 어디를 간 거야? 에디슨!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물건을 잔뜩 쌓아놓는 그 곳간에 에디슨이 쭈그리고 앉아있었어. 엄마는 에디슨을 보고 반가운 마음으로 물었지. 에디슨, 아니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닭 알을 품고 있어요. 어미가 알을 품고 있으면 새끼가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한참을 품고 있어도 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엄마는 그런 에디슨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이렇게 칭찬해주셨어. 아휴, 우리 에디슨은 엄마 말을 허투루 듣지도 않고 이렇게 궁금한 것도 많고 또 궁금한 일이 있으면 꼭 직접 실천해보는 그런 기특한 아이구나. 우리 아들 기특하다. 그러면서 엄마가 칭찬해주셨대요. 호기심 많은 에디슨은 그렇게 스스로 많은 것을 해보고 위대한 발명가가 될 수 있었대. 그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한 이제 좀 이해를 했는가, 우리 친구들이. 외모어 활동으로 이제 또 풀어보시는 거죠. 어떤 아이였을까? 뭐가 많다고 그랬지?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어. 근데 그 호기심이 생기면 얘는 어떻게 했더라? 꼭 직접. 이러면서 엄마는 그때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야기 나눔 이제 진행해 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이해를 하고 나면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기본 생활 습관 잡는 페이지가 또 있어요. 우리는 누리과정이랑 계속 연계가 되는 교재지요. 그래서 자, 에디슨의 호기심, 왜 그럴까, 무슨 일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 호기심을 생각하면서 줄 긋는 거는 금방 해요.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딱 그냥 넘어가기보다 지금 이제 우리 3월 교재는 진도 빼기 바쁘지만 다음 달에라도요, 이런 페이지가 나오면 외무어로 적용을 하시면 기본 생활에도 제가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자, 활동을 한 후 정리를 한다고 줄을 그었네? 왜 그럴까? 그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기본 생활에도 외무어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대신 요거 좀 볼게요. 발표 프로그램인데 아이들이 발표하는 태도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이제 수업 자세가 좀 돼야 되니까 습관을 이렇게 잡자는 거죠. 손은 높이, 눈은 선생님, 입은 미소, 허리는 반듯 이렇게. 다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시작. 손은 높이, 눈은 선생님, 입은 미소, 허리는 반듯. 이야, 정유는 태권도 다닌다더니 허리 반듯하게 잘하네. 그럼 옆에가 선생님 저는 안 다녀도 잘할 수 있어. 자세가 지금 훅훅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빠른 시일 안에 아이들이 습관처럼 이렇게 자세를 좀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1주차예요. 아직도 자존감을 가지고 자존감. 이 아이는요. 에디슨은요. 호기심이 많다는 게 뭐예요? 평소에 허투루 보는 게 없어요. 늘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아이란 말이에요. 호기심이 많은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에디슨을 생각하면서 우리 큰 소리로 발표해보아요. 그러면 요게 선생님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슬롯을 이렇게 끊어놨어요. 요거는 어떻게 이제 하냐 하면 아이들한테 선생님 따라서 한번 큰 소리로 발표해보는 거야. 나는 내가 슬러시에 박수를 치고 속으로 하나 세는 거예요. 얼마만큼 끊어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먼저 한 문장을 해볼게요. 나는 내가 좋아. 요렇게 시작. 나는 내가 좋아. 왜냐하면을 딱딱 집어서 시작. 왜냐하면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나는 내가 나라서 좋아. 왜냐하면 나는 최진이 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번을 읽으시는 거예요. 한 번을 읽으시는데 여기에서 근데 저는요 나는 홍지우입니다. 7살 무슨 어린이집 이렇게 말하는 거 싫은데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처음에는요 원래는 이 문장도요 아예 하나하나 끊어서 가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문장 하나를 띄어쓰기 기준으로 어절어절 하나를 다 끊어요. 나는 내가 좋아. 요거를 하고 나면 이제 진도가 조금씩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내가 나라서 좋아. 요렇게 이제 늘려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하시면 되고 특히 왜냐하면 처음에는요 정확하게 이 모양을 내서 왜냐하면 강조 읽기로 가고 그리고 나면 요거를 이제 처음에는 끊어서 박수 치면서 어느 정도 쉬어가는가 아이들 느끼게 해요. 그리고 나면 반드시 두 번째는 TPR이라고 앞에 말씀 들으셨죠? 몸짓 언어로. 그러면 나는 내가 좋아. 시작. 나는 내가 좋아. 왜냐하면 나는 내가 나라서 좋아. 왜냐하면 나는 인사를 잘하니까. 몸짓 언어로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몸짓 언어로 하다 보면 아이들이 두세 번만 하면 그 다음은 금방 따라와요. 몸으로 익힌 언어는 금방 따라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가 모음 운동, 입술 운동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입 모양만 정확하게 해도 그리고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요, 입모양, 특히 습관적으로 턱을 잘 안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턱을. 그러면은, 이제, 이 발음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입모양만 정확하게 해도 전달력이 훨씬 높아져요. 그리고 소리가 더 정확해져요. 그러면, 이 페이지의 핵심은, 기획 의도는 이거예요. 복식, 호흡, 플러스, 모음 운동, 입술.
모음 운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세 달랑만 들어가 있어요. 교재 안에는. 그런데 우리가 요 페이지를 정말 잘 아이들한테 떠먹이려면 복식호흡부터 우리는 기본을 알아야 돼요. 복식호흡 성우 지망생들은요, 쭈르륵 들어오면은 벽에 다 서요, 이렇게. 벽에 쫙 서가지고요, 1시간 동안 복식호흡만 해요. 그 땀을 쫙 흘릴 정도로. 그리고 아나운서들, 제가 방송작가 출신이거든요. 아나운서들은 새벽에 첫 뉴스 할 때요, 그 빈 복도를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이 계속 그러고 다녀요. 한참을. 참 애처로울 정도로 한참을 그러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푸는 건데요. 복식호흡. 유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면 돼요. 원래 모두가 우리는 복식호흡을 해요. 잘 때. 근데 깨어있으면 이제 흉식호흡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호흡으로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랫배가 척추로 확 들어가는 느낌. 다시 한번 깜짝 놀라보세요. 시작. 이거예요. 이건데 지금부터 자기 옆에 짝꿍을 서로 마주보세요. 제가 자 마주보세요 하면은 딱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었어. 가까이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었어. 이 느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서로 마주보세요. 시작. 이 복식호흡 훈련에 너무 좋은 방법인데 자꾸 웃음이 터진다는 거 부작용. 자, 깜짝 놀라면서 숨을 딱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호흡을 딱 가두고 있는데요.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이 숨이 내 생의 마지막 호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균일하게 오랫동안 천천히 윗니 아랫니 사이에 혀를 대고 중요한 건 균일하게 오래오래. 이게 복식호흡 한 번의 연습이에요. 자, 서로 마주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하나, 둘, 시작. 죄송해요. 자, 다시 한 번. 자, 유아들에겐 어떡하니? 너 터닝 카드 그거 엄마가 싹 갖다 버렸단다. 야, 어떡하냐? 너 목숨 2개짜리 딱지 아빠가 싹 갖다 버렸대. 이 상태에서 자, 깜짝 놀라세요. 시작. 균일하게 오래. 자, 상당히 오래 하시는데요. 이게 복식호흡 한 번이에요. 유아들에게는요, 그 방법을 이제 어깨를 들지 않으면서 싹 갖다 버렸더니 이렇게 이게 복식호흡 한 번 연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 연습을 한 5번 정도 하시고 자, 복식호흡 그 다음에 모음 발음을 자, 요 차이를 잘 보세요. 제가 다른 지방 가면은요 이렇게 막 제가 빨리 하고 오느라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요 적극성이 제가 느껴져서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요거를 차이를 보세요. 소리가 다르죠? 왜냐면 제가 목으로 내요. 목으로 내는 건 멀리 못 가요. 그런데 아랫배의 힘을 이용해서 성대를 열고 하면요 소리가 굵어져요. 한석규와 이병헌 얘네들이 목소리 좋은 이유가 발성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발성이 좋으면 목소리가 좋게 느껴져요. 발성을 잘하면 사람마다 다 그 사람만의 온도와 색깔이 있는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자, 아랫배를 당기면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 할게요. 이 시작. 이 다시 한번 시작. 이 우 시작. 우 시작. 우 에 할게요. 시작. 에 다시 한번 시작. 에 오 야무지게 오 시작. 오 시작. 오 요거예요. 요 모음 운동을 하는데 아이들한테는
자, 얘들아, 해봐. 그러면 애들이 장난을 치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더 재미있게. 에디슨의 호기심에 발동을 걸어요. 하고 난 다음에 국수를 뽑는 느낌. 자, 발동을 걸었어요. 그럼 이렇게 돌리면 있잖아. 국수가 줄줄줄줄줄줄줄 나온대. 그런데 부르르르르르르니까 옆으로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인트는 친구들이랑 둘이 마주보게 국수 뽑기를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애들이 또 부르르르르르르르르르 내가 더 길게 뽑았어요. 이렇게 나와요. 이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호흡에 하시는 거예요. 자, 에디슨의 호기심에 시작. 에디슨의 호기심에 발동을 걸어요. 부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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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우리가 목적이 뭐냐 하면은요, 작은 호흡으로도 많은 양의 말을 안정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길게 또 두리두리 마주 보시고 뚜루루루루 갈게요. 자, 두리두리 마주 보시고 뚜루루 앞으로 뽑을게요. 국수를 누가 더 오래 뽑나? 두리두리 마주 보세요. 두리두리 마주 보세요. 이제 보기만 해도 막 웃음이 나와요. 그죠? 자, 두리두리 마주 보시고 국수를 누가 더 길게 뽑는가? 부르르르 시작. 부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동작을 같이 손 동작을 같이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자, 이젠 아래로 뽑아 보실게요. 포로로로 시작.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발성이 좋아져요. 발성이. 그래서 우리는 요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요거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4월 교재에 이제 요게 나와요. 목소리를 특히 소리를 만들 때도요. 제가 아까도 포로로로 좀 허리를 숙여서 해보세요 그랬죠. 배에서 나오는 힘을 좀 더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요. 배 아랫배에서 소리를 끌어내야 돼요. 소리를 어허,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요. 이렇게 끌어올려야 돼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아랫배에서 아이고 오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랫배에 계속 힘을 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 끌어올리는 힘을 내는 건데요. 어떤 식이냐면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밑에서 아랫배에서부터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끌어올리시되 자, 주먹을 쥐어보세요. 엄지를 배꼽에 그럼 주먹은 아랫배에 가 있어요. 여기에서 소리를 이제 끌어내는 거예요. 해볼게요. 요 차이가 뭐냐면요. 그 주스를 먹고 나서 이거 절대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주스 마셨을 때 시작 마시고 이거는 절대로 이 발성 효과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 밑에서 끌어올리는 해보세요. 시작 요 차이가 뭐냐면 할 때는 혀가 입안에 꽉 차요. 그런데 입안에 공간이 생겨서 입술과 인중이 떨리고 가려워요. 이게 뭐냐면 소리가 공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턱을 내려서 인데 들리기를 마로 들리는 거예요. 요거 다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끌어올려서 시작. 이렇게 하면 소리가 굵고 포물선을 그리듯이 멀리 가요. 그래서 4월 교재는요. 나는 내가 좋아 이렇게 가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미리 좀 알려드리고 자 국수 뽑기
먹듯이 시각적인 연상작용을 같이 아이들한테 주시면 됩니다. 요 페이지 정리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1주차 수업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우리 너무 잘했어요. 짝짝짝짝짝. 칭찬 박수 시작! 짝짝짝 칭찬! 하고 이제 수업 끝나요. 끝나면 항상 프로그램 시작과 끝은 뭐라고요? 구호 시작! 생각 뿜! 발표 뿜! 리더 뿜! 1주 끝난 거예요. 책덕고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드썬하고 2주에 다시 이 책을 우리는 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선생님 이거 교재 진행하셨죠? 대답 좀 해주세요. 진행 안 하셨어요? 자, 원과 생활.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있잖아. 에디슨도 호기심이 많았지. 우리 친구는 어디에 호기심이 많을까? 여기 보면은 노랑 풍선은 말이야 놀이터로 써 있어. 그리고 여기 보라색은 간식이라고 써 있어. 땡땡땡땡이라고 써 있는데 친구들이 3개만 골라서 자기가 호기심이 많은데 3개 풍선만 골라서 색칠을 하고 선을 긋고 친구랑 서로 왜 그런지 이야기 나눠봐.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친구 중에 내 친구 소개해줄 친구. 지우는요, 간식에 호기심이 많대요. 왜냐면은요, 엄마랑 요리를 해봤고요, 요리사가 될 거래요. 뭐 이렇게 내 친구를 소개해요까지 연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요 페이지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읽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주차에 했죠? 어떻게 읽을까요? 시작! 호기심! 가득한! 또랑또랑! 큰! 눈망울! 그렇죠. 이 방식으로 끝까지 다 읽었어요. 읽고 나면 우리 반드시 뭘로 해요? 몸짓언어로 해요. 몸짓언어로. 그러면 호기심. 몸짓언어로 할 때는 박수를 안 쳐도 돼요. 자, 호기심. 가득한. 또랑또랑. 큰 눈망울. 친구야 안녕. 우리 사이좋은 친구가 되자. 호기심 가득한 또랑또랑 큰 목소리. 친구야 안녕. 우리 사이좋은 친구가 되자. 그럼 벌써 아직도 부둥켜 안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리더십 구호 시작. 리더십 있게 발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리더십 시작. 리더십 있게 발표. 그래서 주의 집중 분위기 환기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보면 다음 페이지에 또 리더십을 생각하면서 에디슨의 리더십, 호기심이 많고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2주차에 리더십을 표현하는 한 주에는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은 강하고 부족하면은 보완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찾아서 동그라미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고. 자, 호기심을 실천해요, 이제는. 실천.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흐린 글씨는요, 따라 쓰는 거예요. 쓰기 영역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따라 쓰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 교사가, 자, 송혜교 팀한테 호기심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동화책을 봐요. 시작. 호기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기를 해요. 네. 자, 죄송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질문을 해요로 할게요.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요. 이렇게 쫙 하고 또 다 같이 호기심을 가지고 물놀이를 해요. 호기심을 가지고 놀이를 해요. 이렇게 쫙 발표까지 한번 하고 넘어가시고요. 2주 수업이 쫙 끝난 거예요. 또 칭찬 박수하고 항상 끝날 때는 무슨 구호? 덕분 구호. 그렇죠. 이제 끝났어. 이제 정리할 시간이야. 정신 차려. 이 얘기겠죠. 자, 정리하고 레드썬하고 3주에 다시 이 책을 펼쳤어요. 우리 3주에는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한 주예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캐릭터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1주차 이야기도 들었는데 말이야. 이번에는 어떤 역할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역할을 왜 시켜요? 동화구연도 아니고요. 동금놀이도 아니고 연금놀이 수업도 아니면서 이거 왜 시켜요? 힘들게. 왜 시켰냐 하면은요, 대화에서 선생님,
공감이 안 되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에요. 왜 말이 안 통해요? 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겠어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아들에게 공감을 어떻게 인식을 시킬 것인가? 역할로 그 역할이 되어보고 감정이입을 해보고 그 역할이 그 상황에 살 수 있는 말을 한번 해보고 하면서 공감을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할극을 또 시키는데 그러면 이거 다 언제 내가 오리고 앉았어요? 한 개만. 내가 할 거 한 개만. 그래서 내가 엄마를 할 건데 그 엄마만 하나 오리면 돼요. 이제 내가 이거 엄마구나. 오리면서 이게 바로 내 역할이라는 거를 알려줘요. 자, 보단 잠시 실적인 여성 보고 모습. 가실게요. 첫 번째, 큰 소리 내기. 네, 첫 번째로 우선 이 목소리가 커야 됩니다. 미국 상황에서. 지금 당신을 성희롱하려고 남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소리쳐야죠. 어떻게 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미국 상황인데 그러면 아무도 안 도와주러 옵니다. 소리 크게 내셔야죠. 미국 상황인데 그렇게 웃으면서 야 이렇게 할 거예요? 좋아, 이렇게 크게 내셔야 돼요. 대신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야라고 하면 누가 자기 부른 건 줄 알 거 아니에요. 사람 살려주세요. 이렇게 직접적인 헬프 me. 자, 카메라 보고 한번 더. 이렇게 목청껏 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여드린 첫 번째 이유는요. 일단 이 시간이 되면 졸려요. 강사는 항상 최선을 다해 서비스 봉사해야 되죠. 조금 잠이 깨죠. 자, 두 번째 목적은요. 여기에 보시면 역할을 어떻게 유도해내는가를 보여줘요. 그죠?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되겠어? 이러면서 역할을 유도해내잖아요. 그죠? 카메라 앞에서. 우리도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함께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서 그래서 역할을 이제 맡아봐야 되는 거예요. 간단히. 그래서 어떻게 역할을 나눠서 할 것인가. 이 시간만 되면 저는 항상 찾아요. 나를 도와주실 분이 누군가. 절대로 앞자리는 안 시켜요. 근데 오늘 유난히 인상이 좋으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잠깐만 저 좀 도와주실게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어려우면 제가 나를 때려도 돼요. 자, 선생님 세 분만 저 도와주세요. 선생님까지. 자, 우리 선생님 세 분. 자, 우리 선생님 세 분 도와주시는데, 에디슨은요, 혼자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 한 분이 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를 막 노려보세요. 소장님 도와주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두 분이 에디슨 할까요? 에디슨, 주인공. 딱 좋아요. 자, 주인공이 가운데로 오세요. 자, 에디슨 두 분이 오셔요. 두 분이 이제 에디슨을 할 거예요. 에디슨, 목소리 이제 어린이 여기는 통과.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마음에 드는 거. 엄마, 우리 선생님은 마음에 드시는 거. 아빠. 자, 모두가 원하는 대로 제가 해드렸어요. 그런데 선생님, 사실은요, 우리 선생님들보다는 제가 어떻게 역할을 유도하는가를 봐주시면 돼요. 어떻게 역할을 유도하는가를.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해볼게요. 저는 이제 카메라 밖에 있겠죠. 에디슨이 우리 친구들처럼 6살 때 일이었대. 저녁이 늦었는데 집에 안 들어오지 뭐야? 걱정이 된 아빠가 큰 소리로 에디슨을 불렀어. 에디슨. 아빠는 동네 끝까지 들리도록 큰 소리로 불렀지. 에디슨 어딨니? 보셨죠? 소리가 이렇게 커지는 거. 그런데도 에디슨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엄마가 큰 소리로 에디슨을 불렀어. 에디슨! 엄마는 울먹이는 소리로 에디슨을 불렀어. 에디슨! 그런데 에디슨이 곳간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야. 알을 품고 앉아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 명의 에디슨이 이제 두세 명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애는요, 정말 쭈그려 앉기도 하고요. 어떤 애들은요, 이렇게도 해요. 이렇게도. 그 에디슨 역할을 이렇게 복수를 해주시면 더 마음 편하게 해요.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수를 시켜주면, 아, 저렇게 개성이 다르게 표현을 하는구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에디슨을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뭘 하냐고 물어봤지? 에디슨 뭐하니? 자, 우리 선생님께서 대본을 안 봤죠. 근데 제 해설에서 빼서 쓰셨죠. 엄마가 에디슨을 보고 반가운 마음으로 무엇을 하냐고 물었지? 에디슨 뭐하니? 에디슨은 알을 품고 있다라고 했어. 엄마 알을 보고 있어요. 이게 다양하게 나오니까 이것도 재밌죠?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 관계상. 자,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뭐냐면은요, 그 아이들이 대본을 들고 다니면서 할 것도 없고, 그쵸?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등장인물의 몸짓 언어와 대사를 해설에 녹여서 쉽게 그냥 주시면 아이들이 받아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바로 넘어갔지만 엄마 목소리도요. 엄마 목소리도 이왕이면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 앞에 하실 때는 좀 더 이제 실감나게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평소 내 목소리로 하셔도 되지만 극을 할 때는 평소 내 목소리는 우리 해설이 있잖아요. 그쵸? 해설이 있으면 그거는 엄마는 배 전체를 쓰다듬어 보세요. 배 전체를. 이게 배 전체가 소리통이에요. 그래서 아빠 같은 경우는 배에서 소리가 나되 성대를 내가 둥글게 크게 연다라고 생각하고 멍! 시작! 멍! 아빠야! 시작! 네. 멍! 아빠라니까! 시작! 멍! 아빠라니까! 그럼 엄마는 또 어떻게 가는가? 배 전체에서 소리통을 하되 톤을 좀 높게 잡으세요. 시작! 어머! 우리 딸이 한 거야! 시작! 어머! 우리 딸이 한 거야! 톤을 살짝 높이면 캐릭터 엄마가 되는 거예요. 편안한 내 목소리는 해설로. 그래서 아이들한테 걱정스러운 목소리는 어떨까? 감정을 먼저 찾을 수 있게 3주에는 감정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자, 그러고 나면 3주 끝났어요. 그래서 9호로 마무리하시고 레드선하고 우리 마지막 주예요. 그런데 쓰기가 또 하나 나와요. 요거는요 3주 차에 미리 오케이 집에 보내기 전에 하셔도 좋아요. 요거 한 페이지 때문에 나 또 색연필 또 갖고 와야 돼? 3주에 미리 하셔도 돼요. 요거는 그렇게 하시고 4주는 샘플로 한번 보셔요. 에디슨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걱정이 된 어머니와 아버지가 에디슨을 부르며 나섰어요. 에디슨 어딨니? 에디슨 어딨니? 에디슨 어딨니? 에디슨 어딨니? 어머니께서 다행히 복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에디슨을 발견했어요. 에디슨 뭐하라고 했니? 알을 품고 있으나 새끼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어린 에디슨이 울면서 말했어요. 왜 새끼가 안 나와요? 어머니는 에디슨이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에디슨은 항상 자, 우리는 직업을 숨길 수가 없어요. 저희 아래층에 사는 저랑 거의 비슷한 또래 엄마는 3교대 간호사를 해요. 20년을 채워야 연금을 받는다고 죽기 살기로 다녀요. 그런데 그이는 드라마를 보면 병원씨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렇게 꼽는 거 아닌데, 이렇게 막 지적이 막 되고. 또 저희 제부는 인공호흡기 영업사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응급실 장면만 눈에 들어오는 거. 이거 우리 회사 거예요. 저 설치 잘못됐어. 이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이제 보여주면 우리 선생님들은 막
처음에 남자아이가 긴장해가지고 선생님들께서 막 긴장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벌써 우리 아이를 그렇게 잘 읽어주세요. 그리고 또 닭알을 품고 있으면 왜 이래요? 선생님 볼 거 아니에요. 이 모양. 네, 선생님 이 수업 3월 교재 이제 나왔잖아요. 이거 이렇게 꾸준히 덮봉 수업으로 이렇게 계속 트레이닝 받은 친구들이 아니라 샘플 수업하고 한 친구들이 그래도 이만큼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 감사하게도 막 이런 소품들을 막 챙겨주셨잖아요. 그쵸? 앞치마, 앞에 요거는 그 교재 오려서 목걸이, 그리고 그 계란, 볼풀공을 활용하셔도 되고 수건에다가 이렇게 아이가 엑스니 들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소품도 준비해서 이제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수업을 쭉 꾸준히 하고 내가 어떤 감정일까, 어떤 느낌일까 그러면 닭알을 품고 있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닭알을 품고 있으면 이렇게 그 동작도 확인할 수 있는데.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고 지적을 하는 것보다 더 효과는 뭐냐면 선생님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피드백이라고 적어 있잖아요. 보고 피드백한다. 내가 어떤 버릇이 있는가도 거울을 보면서 말해봐야 알아요. 녹음을 해봐서 들어봐야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고 나면 피드백으로 내가 어떻게 말을 했고 내 동작이 어땠는지. 그래서 3월에는 아마 계속 벌써 이렇게 방송 연기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교재 빼기도 쉽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제 4월, 5월 들어가면서 해보시고 5월 되면 또 참여 수업 앞두고 엄마 아빠를 저 자리에 세워서 땡땡이에게 영상 편지도 해보고 또 자기소개 발표를 우리 친구들이 꼭 그 동화 요 배경이요. 우리 교재 동화 속 배경 그대로예요. 이거 말고도 다른 배경이 한 150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넣어서 활용해 보실 수 있다는 거. 꼭 4차시는요, 방송을 하시면 더 좋겠지만, 3월처럼 바쁠 때는 아이들이 그룹으로 돌아가면서 역할도 해보고 피드백하는 시간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달치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부모님들이 원에서 1주에는 이런 거를 가르치고 또 4주에는 또 이렇게 했구나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자 이렇게 3개씩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 요 스티커 한 장이 별첨으로 나가요. 요 스티커 한 장은요, 우리 아이들 4명분이에요. 4명분. 4인용이고,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첫째 주에 도전 스티커, 둘째 주에 발표, 실천, 습관으로 요렇게 스티커 3개씩 끝나고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곤하시죠? 잠시 얘를 보면서 몸 좀 풀어볼게요. 손머리 위로 쭉. 자, 얘처럼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해서 옆으로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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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내 오른쪽 선생님을 보세요. 오른쪽으로 한 줄 기차처럼 몸을 돌려보세요. 오늘 하루 수고하고 오신 우리 선생님 어깨를 좀 꾹꾹 시원하게 좀 눌러주세요. 시원하게 꾹꾹 눌러주세요. 성의껏 해주세요. 왜냐면 준 만큼 받을 거예요. 꾹꾹 눌러주세요. 자, 네, 그리고 뒤에 선생님한테 한마디 하세요. 나 성의 있게 해줬다. 성의 반대로 자 꾹꾹 주물러 주세요. 꾹꾹 주물러 주세요. 꾹꾹 자, 앞을 봐주세요. 어때요? 잠시 조금 숨통이 트이시나요? 자, 5살 만 3세 친구들은요, 다 지금 볼 수가 없죠. 동화. 겹치는 건 제가 안 해요. 동화에서 보면, 아이들이요, 4월부터는 아예 핵심 부분을 밑줄이 나오거나 색칠을 다르게 할 거예요. 근데
요 빨간 줄을 잘 봐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4차시에 연계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쉽지 않아서 쉬운 걸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근데 레오나르도는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빈치는 말이야. 최후의 만찬이랑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그린 훌륭한 화가래. 근데 이제 5살 생일이 11월생 이런 애들한테 그죠? 벌써 머리 아파요. 자, 그래서 친구들 따라해봐. 화가래. 화가래. 그림을 아주 잘 그릴 때 대단하지? 우와. 그럼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와. 해. 근데 걔네들은요 그냥 와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와 뭐 이래요. 그거를 유도해내시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는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화가래. 우와. 다 같이 시작. 우와. 그런데 또 그림만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좋아하는 이 커피잔을 멋지게 잘 만드는 예술가래. 대단하지? 우와! 예술가. 시작. 우와! 예술가는 말이야, 그림을 잘 그린 사람도 예술가고, 커피잔이나 이런 그릇을 잘 만드는 사람도 예술가고, 블록도 멋있게 잘 쌓는 사람도 예술가고, 종이접기를 잘하는 사람도 예술가야.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있잖아. 미소가 아름다웠잖아. 미소가 아름다워. 모션. 아름다운 모나리자. 모나리자. 미소가 아름다운 모나리자를 그리기도 했대. 그리고, 발명가. 우와, 이런 게 있었어. 신기한 거를 만들어내는 사람. 발명가야. 다 같이 시작. 발명가야. 그리고 우리 아빠처럼 뭐든지 뚝딱뚝딱 잘 고치고 만들어내는 기술자야. 뚝딱뚝딱 잘 만드는 기술자야. 우리 아빠처럼 잘 고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을 찾아서 발견해서 알려주는 그런 과학자이기도 해. 쌍안경 과학자야. 모션으로 반드시 작품과 직업군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4차시 연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원생활 여기에도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왜 그럴까? 자연이 우리한테 할 말이 있대. 까만 구름이 몰려와. 구름이 우리한테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걸까? 비가 온대. 땅에 이거 밟지 말래. 여기 들어가면 안 된대. 땅은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꽃이 올라온대. 그럼 여기 잘 봐야겠다. 우리는 너네 가서도 뭐가 있는 것 같아? 문어예요, 오징어예요 하면 그게 나오는지 우리는 지켜봐주는 선생님들이잖아요. 땅에서 꽃이 올라온대. 그럼 나중에 한번 보자 하면서 외모어 활동을 여기다 적용하셔도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5살 친구들 요거 하나만 짚을게요. 손을 높이! 손을 높이! 책을 만날 땐 쓰다듬으면서 반갑게. 자, 책을 덮을 땐 고맙게. 던지지 않아요. 앞으로 가지고 와. 저기다 갖다 놔.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넘어갈게요. 여기도 역시 외모어 활동을 하게 되면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예술 영역이죠. 내가 다빈치가 되어서 색칠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3차시가 됐죠. 5살 애들한테 이제 5살 된 애들 무슨 토크쇼를 해. 토크쇼의 다른 이름은요. 질문과 대답. 질문과 대답. 그래서 다빈치가 남긴 작품, 그림에 어떤 게 있었지?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거. 최후의 만찬은, 우리 친구들이 아직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12제자들이랑 마지막 식사를 하던 모습이야. 최후의 만찬. 이렇게 모션으로 알려주시면 돼요. 시작. 최후의 만찬. 또 뭘 그렸지? 미소가 아름다운 모나리자. 그러면 여기 토크쇼 할 때도요. 어떤 그림이 있었지?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 표정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최후의 만찬, 미소가 아름다운 모나리자. 요렇게. 다빈치가 어떤 사람이었지? 이제 그러면은 아까 우리 이거 발명가. 또 우리 아빠처럼 기술자.
질문과 대답. 그래서 5살 친구들은요, 스스로 발표하기 힘들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실 때 적극적으로 대답을 유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안 가득 우리 친구들이랑 다 같이 마이크 한 통을 입에 물어볼게요. 반대로. 똑딱똑딱. 똑딱똑딱. 시작. 자, 그래서 수시로 수업 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발성놀이예요. 재미있는 놀이로 아이들을 지지해 줍니다 하는 건데, 자, 여기는 요것만 메모를 해주세요. Are you sleeping? Are you sleeping? 이 노래 앞부분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노래 어떻게 가죠? 아주 크게 자, 여기에서 아를 우리가 입을 옆으로 벌리면 목에서 나와요. 입을 턱을 살짝 내리고 배에 힘을 주면 선생님, 아의 정확한 발성은요, 손가락 3개가 가로가 아니라 손가락 3개가 자, 아랫배를 당기면서 시작. 이게 우리의 제대로 된 발성인데, 요 놀이의 효과는요, 우선 몸을 좀 움직여야 말하기가 더 자연스러워지고 적극성이 생겨요. 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노래를 해보실게요. 시작. 입을 크게, 아주 크게, 입을 작게, 아주 작게, 오오오. 손뼉 치자, 아주 크게, 짝짝짝. 손뼉 치자, 아주 작게, 살살살. 발 구르자, 아주 크게, 쿵쿵쿵. 발 구르자, 아주 작게, 콩콩콩. 춤을 추자, 랄랄라. 춤을 추자, 소리치며, 헤이. 이렇게 하시면 소리 조절, 강약 조절, 발성 연습까지 되기 때문에 우리 수업만이 아니라 다른 수업, 동화 듣기 이런 거 하실 때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 모양을 정확하게 하는 놀이 방법. 요거는요, 입술 도장을 찍는 거예요. 립밤을 바르고.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A4지에 꾹 찍으면은요, 뭉개져요.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A4지를 앞으로 도장을 찍어요. 왜 도장을 찍게 만드는가? 친구들이 도장을 찍고 나서 색연필로 이렇게 따라 그린 다음에, 그러면 할 때도 우리 친구 그 도장 찍었던 거 생각나지? 시각적인 연상 효과를 주는 거죠. 맞아. 그리고 확실히 이가 애는 밑으로 더 쳐졌어. 이렇게 옆으로, 이는 옆으로 더 많이 갔어. 이 시각적인 연상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놀이 활동으로도 연계할 수 있고요. 자신감 없는 아이, 원장님한테 심부름 못 가는 아이, 이 심리적인 지지, 어떤 게임으로? 가라사대. 우리 선생님 이거 안 찍으셔도 돼요. PPT를 올려놓을 거예요. 다 드릴게요, PPT를. 자, 그래서 땡땡땡 가라사대. 그러면 자신의 말에 영향력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놀이. 홍지우 가라사대. 친구들 모두 만세 하면 모두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만세. 조여져 가라사대. 친구들 모두 일어나. 그럼 다 일어나 주는 거. 최진희 가라사대 모두 박수. 환호. 엄청 영향력 있어요. 자, 이렇게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놀이에요. 이렇게도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7살은요, 이해도가 이제 빨라서 우리 선생님들 요것만 짚을게요. 성실과 노력이 포인트예요. 성실과 노력이. 4월부터는 아예 글씨가 달라질 거예요. 이런 포인트들은요, 밑줄을 그어 놓는다든지 색깔을 다르게 보기 쉽게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책 읽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나는 어떤 노력을 해보았을까? 그럼 친구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서로 이야기 나눔도 해보시고. 요 페이지는요, 읽는 방법은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7살쯤 되면은요, 이 경쟁을 시켜줘야 더 재밌게 잘해요. 그러면, 자, 송혜교 팀이 김태희 팀을 향해서 자, 준비됐나요? 이걸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선생님이 레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짝, 액션. 시작. 레디. 액션. 그럼 이제 이
송혜교 팀이 할 차례예요. 그러면 자 우리 친구들 레디 액션. 다시 한번 시작. 제가 레디 할게요. 레디 자 액션 하면서 이게 나누는 거 또는 1, 2, 3, 4 모두 파도 타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자, 좀 수업이 처지면 안 돼요. 분위기가 처지면 안 돼요. 25분 바짝 눈빛은 생기 있게 표정은 밝게. 이 페이지의 목적은 이거예요. 3월에 우리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원에 새 친구가 와요. 생일 파티 한대요. 숲체험 놀이 간대요. 책 읽는 도서관 작은 방이 생겼대요. 이렇게 탐색하고 집에 가서 소개해주고 7살은요 이제 발표 습관도요 일어나서도 한번 해야 돼요. 그러면 손은 높이, 눈은 선생님, 입은 미소, 의자를 넣고 허리는 반듯 다 같이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시작. 손은 높이, 눈은 선생님, 입은 미소, 의자는 넣고 허리는 반듯. 자, 여기는 쓰기 영역이고 한번 읽고 따라 읽고 나면 반드시 몸짓언어로 해요. 몸짓언어 어떻게? 즉석에서 만드시면 돼요. 반기문처럼 노력할래요. 책을 많이 읽도록 노력할래요. 이렇게 몸짓언어로도 한번 하고 가시고요. 자, 토론 발표 모둠을 나눠서 한 모둠에서 사회자 2명 그리고 모둠별 대표들이 나와서 이렇게 한 모둠 구성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이크야 뭐 놀이기구 같은 거 활용하셔도 되는데 종까지는 없어도 되고요. 대신 약속을 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자 먼저 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진이가 하고 싶어요. 말을. 그러면 삐 공부하는 거였어요. 삐 자기 발언의 기회를 내가 배를 누르는 걸로 약속을 정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자 이거는 사례 한번 보실게요. 저런 배경이 약 150가지 돼요. 앞부분에서 보셨던 건 교재 속의 동화 속 배경이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DRS 방송국 김우진 아나운서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바른선 유치원의 방송국 자, 자막도 막 흘러가죠. 여기 동영상도 돌아가는데 우리원으로 여기까지 넣는 거는 좀 무리예요. 그거는 좀 안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봄을 맞이하며 설렘과 기쁨으로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해 봅니다. 네, 요렇게 여러 가지 배경 150가지나 있다고 하니까 뭐 이제 활용을 좀 많이 해보시면 되고요. 쭉 한번 해볼게요. 많이 잊어버리셨죠? 자, 기본은 화이팅! 이 느낌이에요. 뿜, 리더 뿜! 자, 만 3세반 시작! 뿜, 리더 뿜! 한 살 넘어갔어요. 시작! 생각 뿜! 발표 뿜! 뿜! 리더 뿜! 최고 형님반이에요. 시작! 생각 더! 발표 더! 뿜! 리더 뿜! 그리고 주차별 구호, 자존감은 끌어안아요. 시작! 자존감 높게 발표! 2차식, 리더십. 시작! 리더십 있게 발표! 자신감 있게 발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사진을 좀 찍으세요. 왜냐면 요 웹하드에 PT를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